주택 마련에 실패하는 5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1, 2년 앞을 내다보고 집을 사면 10년 앞을 내다보아라. 최근에 가장 힘든 사람은 집을 안 산 사람이 아니라 집을 샀다가 2016년 이후에 집을 판 사람이에요. 이때 집을 판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팔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적게는 1, 2억에서 많게는 5, 6억. 최근의 사례를 보면 제가 가까운 공직자인데요. 목동 아파트 34평을 팔았는데 6억에서 7억이 올랐어요. 1년이 안 됐는데. 6, 7억이 적은 돈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가계 자산이 3억 5천 순자산이 임을 생각하면 평생 벌을 돈이 1년 만에 날아간 거예요. 그것도 멀쩡하게 집을 가지고 있다가 날아간 거라니까요. 얼마나 아프고. 사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저도 충격이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 또 다음 기회가 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고 희망이 있다고 지금 10년 앞을 내다보라. 그래서 10년 앞을 내다보면 지금 집을 사도 돼요. 그런 생각이라면. 왜냐하면 서울과 강남 마용성 서울 지역은 집값이 내리더라도 역시 10년 후에는 지금보다도 집값이 고점에 올라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주관적 생각이나 동물적 감각에 의존하지 말라. 데이터에 의존하라.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 뭐 책 홍보하는 것 같아서 죄송 그런 뜻이 아니라 살집 팔집 내 집은 살집인가 팔집인가 하는 책에 이 책에 다시 또 그런 내용들이 돼 있고요. 전국의 8,000개 아파트 단지를 분석해서 1,000개 정도 슈퍼 아파트 살기 좋고 사기 좋고 살기도 좋고 투자 가치도 높은 정말 알짜 아파트 그런 것들만 골라서 부록에다가 1,000개 아파트를 또 소개하고 있어요. 현재 가치만 보지 말고 미래 가치를 봐라. 건물 가치만 보지 말고 토지 가치를 보라. 실거래가만 보지 말고 내재 가치 3.3제곱미터나 딱 그렇게 보면 사실은 빌라나 대지 지분이 넓은 빌라나 또 뭐예요? 변화가 많은 지역.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 재개발 예정지의 빌라나 이런 것들은 꽤 괜찮아요. 그리고 구축 아파트도 좀 눈여겨봐야 돼. 신축은 1년에서 15년. 이건 새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있어서 건물의 가치가 최고도로 반영이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신반포 앞으로 리버파기죠. 이제 도시부동산의 변화의 법칙을 하나 더 좀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도시부동산. 도시의 부동산의 대표가 도시아파트죠. 이거는 변화의 법칙이 작용한다. 변화의 법칙은 결국 우리의 관심사는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오를 거냐 내릴 거냐잖아.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법칙이 제가 발견한 제가 학위 논문에서 도시부동산 변화의 법칙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지역이 변화하면 부동산이 자리 잡고 있는 입지 또는 위치가 변하는 것은 특히 입지가 환경이라고 환경. 교통교육, 그 다음에 편의시설, 녹지공간, 주거입지 같은 게 이게 변화해요. 입지가 변화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뭘까요? 입지는 땅지자잖아요. 땅 위에 서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지가 변동을 가져와요. 땅값에. 토지는 또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의 변화가 와요? 땅값이 변화가 오면 부동산은 땅값이 오르면 부동산 오른다고 했죠? 그러면 가격이 변동돼요. 이 4단계의 법칙을 잘 이해하시라.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주택 마련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가치를 보지 말고 미래 가치를 보아라. 미래 가치는 미래의 변화 속에 있고 미래의 변화는 공간 구조의 변화, 지역 변화, 입지 변화 그리고 비로소 가격이 변동이 돼요. 우리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만큼 사람의 궁금증 중에 미래예요. 미래.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 습관을 바꿔라.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투자의 패턴을 바꿔라. 투자의 루틴을 바꿔라. 이 말을 지금 실패하는 사람들에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에 관한 10가지의 편견이 있죠. 집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영원히 오른다? 그런 일 없습니다. 사이클이 있습니다. 상승. 사람도 사이클이 있잖아요. 한번 잘 나가면 계속 잘 나간다? 이게 어불성설이죠. 앞뒤가 안 맞죠. 집값 전망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월척이 전문가들은 이건 경제학을 무시한 것입니다.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복지 후생도 있지만 또 성장 지표도 있지만 거시 경제학도 있지만 사실은 예측 분야입니다. 그 예측이 안 되면 일개예보처럼 어떻게 우리가 대응 전략을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위험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는 학자들이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가격 예측 지수를 만든 거예요. 내재 가치 지수, 미래 가치 지수. 그래서 이 집값을 예측할 수 있는 확률을 만든, 그러니까 예측 모형을 만든 거예요. 경제적 모형. 살기 좋은 아파트라고 해서 집값이 오르지 않아요. 예, 아까 주상복합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같은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트렌드, 선호도, 또 하나는 대체 불가성, 이런 것들과 연결이 있는 거거든요. 예, 건물을 보고 집을 사지 말아요. 지금은 이제 구축 아파트 같은 것들이 살기는 좀 불편해도, 예를 들면 좀 낡았죠. 녹물이 나오고 주차장이, 재건축까지는 하기에는 좀 시간이 어중간하죠. 이런 아파트를 저는 서울보다는 경기, 인천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또 나올 수 있으면 할게요. 자, 또 여러분, 강남은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내릴 때 적게 내린다. 그렇지가 않아요. 강남은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내릴 때 많이 내려요. 이건 로버트 실러 교수, 미국의 케이스 실러 지수를 맡은 그 예일대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한 번씩 올 때 저도 한번 강의 들어가고 이런 기억이 있는데요. 평균 회귀 법칙이에요. 모든 자산은 중장기적으로 좀 더 많이 오른 것은 있겠죠. 우량주 블루칩은. 그러나 평균값에 회귀하고 평균값에 오버슈팅 되거나 언더슈팅 되, 저평가 고평가가 되고, 이런 것들은 과도하게 오르면 사실은 많이 내릴 수 있다. 삼고곡심이란 말. 산이 높으면 골이 깊죠. 예,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아까 엄마 아파트 지금 많이 3배 이상 올랐지만 떨어질 때는 고점 대비 40 내지 50%가 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어. 이건 뭐 잠실주공 5단지도 마찬가지고요. 압구정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여의도도 마찬가지. 예외가 없었어요. 자,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면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오른다. 이런 부분도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당장은 신규 입주 물량이 늘어나지 않아도 저 같으면 제1기 신도시도 막 수직증축 리모델링 이런 거 말고 용적률을 한 50% 올려버릴 것 같아요. 분당 일산 살기 좋잖아요. 기반시설 잘 돼 있잖아요. 또 새로운 교통망이 확충되잖아요. 여기에 제가 볼 때는 한 30% 정도 용적률, 한 30만 가구 되거든요. 한 30% 용적률만 올려도 10만 가구가 늘어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서울에 지금 공급량이 부족한 게 30만 호거든요. 338만 호가 있는데요. 주택 보급률이 105가 적정한데 지금 96%. 그러니까 9% 부족한 게 지금 이렇게 전세 대란과 집값 폭등을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미친 집값, 미친 전세가 서울로 축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만 가구가 공급이 되면 이 문제는 많이 완화가 되거나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2가지 했어요. 3가지 성공 법칙. 부동산 성공하는데도 성공 원리와 성공 법칙이 있을까? 있다. 시기 선택이다. 근데 집값은 너무 올라서 지금 조급하게 막차에 타고 또 상투 투자를 하는 것은 꼭 좋은 일은 아니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지금은 상당히 갈리낀 기로에 서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앞으로 좀 더 오를 확률이 높다. 그 이유는 뭐죠? 오세훈 시장의 규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정부도 또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대출을 규제 완화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요를 증가시켜서 또 집값을 올려. 사실은 문재인 정부 4년간에 세금을 강화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러한 정책이 이제 조금 효과가 좀 나타날 좀 되는데 또 정책이 또 안 돼. 저는 차라리 양도세 같은 걸 좀 완화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농업용 부동산의 산림과 농지를 좀 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농지, 그러니까 서울 주변의 농지, 대도시 주변의 농지, 경부고속도로 주변의 농지, GTX, ABCD 주변의 농지, 교통망이 되는 주변의 농지, 이 농지는 잘 봐야 돼. 영국에서 농지는 굉장히 알짜 부동산이에요.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이 돼요. 굉장히 좋아요. 앞으로 농지연금도 있고요. 넘어갈게요. 다시 우리나라 부동산은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 여기 도표가 있는데 이걸 이제 삽입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얼마나 올랐나?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게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자꾸 올랐다 그러면 정부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 오른 건 팩트죠. 통계예요. 네. 그래서 빨리 가라앉혀야 돼. 저도 그렇게 바래요.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은
사실은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제가 두려운 게 뭐냐, 거품이 빠져버리면 이건 정말 허상인 거거든요. 지금 그럴 상황이에요. 거품은 언제든지 빠져요. 과거의 경우 맥주 거품 생각해 보시자고요. 거품은 반드시 빠진다가 진리예요. 명제예요. 근데 한꺼번에 빠질 수도 있고 천천히 빠질 수도 있어요. 이 흥미로운 점은 부동산 경기인데 과거에도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유튜브로 보여진 적이 있는데, 부동산 경기 순환 변동을 보면 87년부터 집값이 오르고 해서 91년도에 올랐다가 이때 200만 가구가 나오면서 입주 분당 일산 평촌이죠, 가라앉았어요. 도표를 보면 아시죠. 그리고 다시 2001년부터 또 올라요. 2007년까지. 이때도 한 6년 올라요. 그리고 다시 또 2008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2013년까지 5년간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오르고, 지금이 이제 2021년이죠. 네, 지금까지 오르고 있어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집값은 사이클이 있다라는 것과 많이 오르면 많이 내린다는 것과 버블이 끼면 반드시 꺼진다. 그리고 공급 확대를 할 때, 사실 2013년, 14년 이때에는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 100만 호를 만들 때예요. 이때 막 수서나 지금 보면 내곡동, 세곡동 지역에 주택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강남 주변에. 이게 사실 그린벨트로 해줘서 공급을 확대한 게 집값이 내린 이유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자고 우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급하면 돼요. 자, 쭉 올라갔고, 이제 마지막으로 쭉 제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기법이 10가지가 있어요. 예측하는 기법, 변수, 인구 구조. 인구는 지금 정체되어 있어요. 근데 서울은 증가해요, 강남. 소득도 양극화. 강남이나 잘 사는 동네는 자꾸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아는 내용이죠. 수급 구조인데 이게 문제예요. 이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오직 정책이에요. 공급 대책. 그러니까 정책이죠. 두 번째는 정책인데, 정책은 심리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호 공급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오르다가 어떻게 됐어요? 집값이 안정이 돼. 이명박 정부 때 어때요? 그냥 강남이나 그린벨트를 빌어 보름작에 100만 호를 하니까 집값이 또 내려요. 그게 또 심리에도 영향을.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걸 안 해서 지금 문제라니까요. 자, 이제 쭉 넘어가서 마지막 여러분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것, 지역과 아파트를 설명하고 마칠게요. 서울에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눈여겨볼 만하고 주목할 만해요. 일축이 있는데요. 경제일축은 강서구로 금천, 금강구예요.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좀 뜰 것이다. 영등포 포함해서요. 서초, 강남, 송파, 강동까지 경제 이축인데요. 이건 말 안 해도 뭐 유망하죠. 마포, 용산, 동대문, 종로, 성구 이걸 해서 앞으로 이런 지역들이 금융 기능을, 업무 기능을 활성화하겠대요. 서울시 재개발 6대 규제 완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데 눈에 띄는 것은 주거정비 지수 폐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꿀팁을 드릴게요. 이 아파트는 너무 비싸니까 지금 살 게 아니고, 서울의 193군데에 재개발이 가능한 후보지가 193군데나 된대요. 대표적인 게 동대문이나 성북구나 서대문구에 보면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된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들의 신설 역세권 지역의 빌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 5천이나 1억 정도면 소형은 투자해도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투기를 붙이지 않는데 실수요자들은 한번 사봐도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가진 분들은 절대 팔면 안 돼요. 서울은 지금 1년은 그냥 가져 있어야 돼요. 근데 정부가 정말 대호각성에서 공급 확대 정책을 내건다면 저는 또 달라져요.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는 회복은 천천히 와요. 그러나 냉각이 꺼질 때는 급속히 냉각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과 이 과학적 지식은 좀 달라요. 회복할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를 오랫동안 줘요. 한꺼번에 회복. 지금 부동산 경기가 회복하는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에 규제 완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뭐 우리는 심지어 빚내서 집 사라고까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근데 냉각이 될 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급속히 냉각돼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던졌더니 거래가 안 되고 매물이 적체되는 순간 너도 나도 매물을 던진다. 경제학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도 꼭 들으시고, 다주택자분들은 증여를 하거나, 증여가 좋아요. 양도세는
6에서 지금 75%까지 올라갔잖아요. 중에서는 50%까지잖아요. 근데 마른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의 3주택이 75%지만 지방 소수세까지 합하면 82.5%가 돼버려요. 이제 양도하면 거의 전액이 거의 대부분이 환수당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 자, 여러분, 2종 단독, 2종 주거지역, 아파트지역, 이거 굉장히 눈여겨봐요. 꿀팁이에요. 이제 마지막 갈수록 끝까지 들어준 분들에게 꿀팁이 나가죠. 이런 주거지역은 7층 제한이 없어져요. 이게 그러면 3종 주거지처럼 15층 이상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는 35층, 50층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본다면 상당히 잘 활용하면 여러분에게 큰 이득이, 경제적 이득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살집 팔집으로 본 부동산 미래 전략이라는 대단원의 막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의 앞으로 유망한 지역은 제가 살집 팔집 책에도 33군데나 했지만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도시 플랜을 보면 3도심, 광화문, 강남, 영등포, 여의도, 광화문을 중심한 4대 문안, 그 다음에 광역 중심, 이것도 이제 도표로 보여드릴게요. 용산, 청량리, 서울역 이런 데가 변화가 많아요. 잠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유망한 지역은 동대문, 성수, 망우, 미아, 연신내, 불광, 그 다음에 목도, 봉천, 문정, 천호, 길동 이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시라. 변화가 많은 중심 지역이 될 것이다. 한강변은 앞으로 갈수록 좀 우리 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 집값에 미치는 조망권과 한강권 이런 것들의 가치는 높아진다고 그랬죠. 서울의 관문지구, 도봉이나 신내, 강일, 양재도 좋아요. GTX AC가 지나가고 있고요. 개화, 신정, 석수, 구파발 이런 지역도 눈여겨보시라. 뉴타운 지역의 기환이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고, 특히 GTX ABCD 보셔야 돼요. 청량리, 서울역과 용산은 일체가 돼요. 개발이. 청량리, 이 세 군데를 연결하면 뉴 트라이앵글이 돼요. 굉장하죠? 그리고 가급적 도심에 투자하라. GTX ABCD 신설 역세권에 투자하라. 그리고 이제 GTX AB 직주 근접이 강화되는 광역교통망 이런 것들을 보시라. 신안산선 마찬가지 서남을 봐야 돼요. 신분당선 연장선도 봐야 되고요. 강남에 제일 변화가 많은 곳은 삼성과 잠실이에요. 한 10가지 재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산이고요. 양재역 주변도 많이 와요. 용산은 통개발이 있고요. 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이런 거 잘 봐야 돼. 중량천 공원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고속도로가 지하로 들어가면 지상에는 녹지공원, 공원이 형성이 돼요. 커뮤니티 시설과. 굉장히 또 단절 효과가 사라지죠? 일석삼조가 나타남으로 해서 집값도 2배, 3배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에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한국에는 판교가 있다. 테크노밸리가 있다. 판교의 가능성도 높게 보고요. 서울 세종 고속도로 주변의 농지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국민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라. 이게 소위 말하는 공적연금 3종 세트다. 저는 집안채로 행복한 노후 준비하기 운동을 이제 전개할 겁니다. 하반기부터 한 100만 명을 대상으로 1차 베이비 부모 1650만 명을 해서 제가 이 세상에 온 저도 우리 이제 김강도 원장님을 본받아서 이 사회에 무언가 제가 해야 될 작은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죠. 은퇴 준비가 안 돼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솔루션, 해결책을, 그게 국민연금 100만 원, 주택연금, 주택이 3억, 4억짜리가 있으면 90에서 100만 원이 나와요. 월 300을 만들기 위해서. 농지연금 1억짜리가 있으면 사실 3만 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경제 위기가 오고 100세가 아니라 120세가 오고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자급자족할 수 있고 나라만 망하지 않으면 노후를 우리는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기 신도시 분당과 일산 평촌 3봇 이거 리뉴얼 프로젝트가 가동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파는 거 아닙니다. 자, 저는 서해안 부동산 주목해요. 경북 쭉 다음에는 서해안이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상기 신도시 놓치지 마라. 고양 창녕, 남항교 왕숙, 한항교산,
뭐 인천 계양, 그 다음에 부천 대장 따지지 마세요. 그 여의도면 직장이 여의도면 인천 계양, 부천 대장으로 가시고, 직장이 강남이면 한안 교산, 남양주 황숙으로 가고, 광화문이면 고양 창동을 가라. 그런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젊은이들에게는 특별 공급이 85%예요. 젊은이를 더한 도시예요. 그리고 15%가 일반 공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혼부부나 생애 첫 주택인 분들은 이곳에, 그리고 은퇴자들은 저는 남양주 황숙이나 인천 계양 이런 데도 좋다고 봐요. 안산 장상지구도 좋고요. 교통방향 확정되기 때문이죠. 서울에 복잡하게 뭐하러 살아요. 액션을 취하려니까. 그래도 이게 확실치가 않아. 날 보고 어떡하라고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저희 그러니까 살집 팔집에 이제 투자 가치 측정 지표 20개 참석하시고,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만한 사례죠. 이 전체가 아니에요. 서울 수도권, 서울시 신축 아파트 10개를 가져왔어요. 이건 쭉 한번 보십시오. 강남구 자곡동도 있고, 또 영등포구 신길동에 신길 뉴타운 아이파크도 있고, 자곡동에 레미안 강남 힐스도 있고, 은평구도 있어요. 이거 한번 도표로 한번 보세요. 구축 아파트가 오히려 더 저는 유망하다. 왜? 집값이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3.3제곱미터당 땅값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시장 가격 대비 내재 가치가 높다는 것이고,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오를 확률이 비교적 높다. 그리고 구축 아파트는 30년이 지나면 어차피 재건축으로 변화하잖아요. 10년 앞을 내다보다면 지금 살기가, 이게 보면 수서동의 까치마을, 관악구의 현대아파트, 강서구 가양 이런 거 상당히 유망해요. 요즘도 오르죠. 이게 굉장히 살집 팔집 어플리케이션, 제가 정부로부터 돈을 4억 받아서 만든 건데 이 확률이 잘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궁금하시면 무료니까 구글 스토어나 뭐 네이버나 다음에서 살집 팔집 치면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전국의 8,000개 아파트 단지에 신축, 구축, 재건축이 투자 가치가 높은지 보통인지 낮은지, 슈퍼 아파트인지 보통 아파트인지 좀비 아파트가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 책에도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이 제가 너무 간단하게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신 분들은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요. 재건축도 있고요. 또 여기에 경기도 슈퍼 아파트가 있어요. 일부러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 100만 원을 지급해야 보여주는 정보인데 오늘 함께 하신 분들에게는 특별히 같은 가족의 입장에서 도움이 됐으면 뭘 골라야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양시와 남양주, 성남시, 하남시까지 쭉 나와 있거든요. 화성까지 하나하나 열거하기보다는 도표를 참고하시고, 인천시도 요즘 인천시 계속 오르잖아요. 아무래도 보니까 도심과 만수동이라든지 부평, 그 다음에 연수구 쪽이 많이 올라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여러분에게 세 가지, 여러분 지금은 부동산 경기도 바뀔 수 있는, 고점 내지 변곡점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정책만 제대로 공급 대책만 나오면 변곡점에 있다. 어쩌면 위기의 시대고 신중하고 심사숙고하는 그러한 투자의 내 집 마련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3대 성공 원칙을 꼭 지켜라. 그러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 최고의 전략, 최고의 방법을 선택하라. 그게 1. 시기선택. 삶은 어차피 선택이고 선택장애, 결정장애를 겪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는 늘 변화한다. 사이클이 있다. 라는 것. 지금은 고점으로 주의가 요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을 보면 재건축 재개발을 비롯해서 서울은, 수도권은 계속 올리는 정책을 쓰고 있다. 아쉽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즉각 자극 대책이 오히려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저한테 오십시오. 오시면 가르쳐 드릴게요. 선진국의 답이 있고 제가 이 살집 팔집 책에도 정책에 잘 썼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두 번째는 지역 선택이다. 성장 지역, 인구 증가, 소득 증가, 인프라 증가, 행정 계획이 받쳐주는, 특히 재정 비교에 앞으로 변화가 많다고 그랬죠. 도시 재생. 이 지역을 좋아. 아까 다 얘기했어요. 세 번째. 상품 선택. 아파트가 최고이지만 지금은 아파트만 보지 마라. 재개발 지역에서는 빌라나 연립주택도 좋고, 신설 역세권의 성장 지역에
상가주택, 단독주택, 빌라 이런 것들도 훌륭한 주거의 대안으로서 떠오를 수 있다. 땅값이 대지 지분이 넓고 땅값이 오른 지역으로 가라.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지금은 고민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고 노후를 준비하기에 정말 좋은 때다. 1주택자는 마지막으로 갈아타라. 내 집값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거나 왜 나의 아파트는 안 오르는 것인가 고민이 됐다면 이는 비성장 지역이고 소위 말하면 좀비 아파트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좀비 주택. 올해와 내년의 봄 사이에 갈아탄다면 5년, 10년 후에는 여러분 다 함께 웃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상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